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하반기 크립토 투자 가이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트코인 데일리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죠. 구독자가 벌써 131만 명이 넘었네요. 여기에서 사회자가 이 조지라고 하는 친구를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는 형식입니다. 조지는 크립토 유튜버이자 또 직접 투자도 하고 있죠. 구독자는 지금 66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사자가 묻습니다. 작년 FTX 사태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다. 지금 비트나 이더 사기는 조금 늦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조지가 Oh no, certainly not. 그러니까 전혀 늦지 않았다. 자, 비트코인이 이전 최고점 대비해서 50% 수준에 불과하다. 자, 이더리움은 이전의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된다. 주요 알트코인 이전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90%, 80%, 70% 수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조지의 표정이 재밌어서 제가 캡처를 해봤고요. 자, 사회자가 2023년 이제 하반기가 됐죠. 크립토 시장 전망을 묻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점 돌파가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과거처럼 반감기를 지난 다음에 1년 후, 1년 반 후에 또 피크를 찍을 것 같냐. 조지가 답을 합니다. 올해 좀 최고점 돌파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제 블랙락,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큰 기관들이 현물 ETF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거시경제 좋지 않다. 오르더라도 5만 달러, 4만 달러 이 정도가 아니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조지가 2018, 19년도 비트코인이 그때 이제 바닥 3,100달러를 찍고 2019년 6월 달에 이제 단기 이걸 로컬 탑이라고도 하는데요. 단기 꼭지점을 한번 찍었죠. 자, 그 이후에 19년도, 20년도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면 좋았을 텐데 다시 14,000달러를 찍고 이제 다시 또 하락을 했었죠. 그때와 좀 유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올 하반기에 상승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올 연말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다 4만 5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제 최고점 경신, 이제 신고점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본다. 이건 과거 3번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이제 질문 한번 하죠. 자, 과거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산전수전 겪으면서 코인 투자 전략 변화가 혹시 있었냐 이걸 묻는데요. 조지가 답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 크립토 시장에서 그 시장 주기가 있죠. 그때 좀 충분하게 현금을 쟁여놓지 못했던 게 조금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너무 이제 하락했는데 폭락했는데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못 샀겠죠. 자, 이번에는 현금 보유량을 이전 대비해서 더 훨씬 더 많이 늘렸다. 그래서 큰 하락이 있을 때마다 분할 매수가 가능했다. 이거는 저희가 좀 귀 기어서 한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장 상승 모드가 무르익을 때 분할 매도를 적절히 해서 현금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도 사실 1번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사실 시장이 크게 오를 때 대부분 투자자들은 현금화하는 것을 꺼려하죠. 왜요? 더 많이 이제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현금화, 누가 매도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집을 팔고 빚을 내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죠. 파는 걸 주저하는 거죠. 자, 지금 한번 비트코인이 1억 가고 2억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그 급격한 상승장 분위기에서 수익을 이렇게 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적절하게 현금을 항시 보유를 하라. 두 번째, 급등 시에 매도할 것. 최소 본전 이상을 빼놓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수익만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급락 시 매수할 것. 급락 시에도 이제 분할 매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장 조작과 급등락은 언제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뭐 이 사람 개인적인 얘기겠죠. 본인만의 확립된 투자 철학이 있다면 그냥 본인의 방식대로 하는 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자에게도 묻습니다. 이름이 어스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자, 당신도 어떤 투자 철학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한마디로 답을 하죠. 투자에 감정을 섞지 않는 것이다. 이거 이제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가 기업 상장을 했었고, 블랙락이 ETF를 신청한 날, 이럴 때는 매우 큰 상승 기운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작년 한번 돌아보시면 FTX 사태다, 테라루나가 이제 무너지는 그 몇 주 이후로는 정말 최악의 분위기, 반대로 최적의 매수 기회였죠. 워런 버핏 말처럼 모두가 두려워할 때 좀 탐욕을 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네요. 절반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가는 게 좋다. 사회자가 그리고 다시 이제 묻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 이거 무조건 가겠지만 그 가는 여정에 당신의 코인 매도 전략이 있을까? 자, 조지가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금 본전을 상승장이 올 때 미리 거래소 계좌에서 빼놓는 거다. 자, 그 다음에는 투자 수익만으로 이미 본전을 뺐기 때문에 번 돈만 그 계좌에 남아 있겠죠. 투자 수익만으로 거래를 해도 큰 상승 시에는 또 여기서 적절한 현금화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제가 실제로 실행 중인 그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현금 보유량이 항상 전체 투자금의 20에서 30% 수준을 딱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코인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크게 이제 알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본인의 현금 비중이 줄어들겠죠. 이게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확실히 보이죠. 자, 우리도 그 업비트 거래소 가보시면 보유 자산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표로 하나 이렇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현금 비중이 몇 %다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때는 상승을 하면 이제부터는 코인을 팔아서 현금 보유량이 줄었기 때문에 좀 더 팔아서 현금 보유량을 20에서 30%를 유지해야겠구나.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다고 하죠. 자, 핵심은 현금 보유량을 20에서 30을 가져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지가 현금 보유량이 계속 된다면 그러니까 현금 보유량이 20, 30%라면 코인이 얼마나 상승해도 매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인을 언제 얼마만큼 팔 것인지의 기준으로 현금 보유량의 어떤 그 퍼센티지를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전략에 불과하다라는 말도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본인이 생각하시는 알트코인 제일 많이 본인이 들고 있는 거 3개 찍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지가 굉장히 곤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물어봤으니까 답을 하죠. 자, 첫 번째는 바이낸스 코인을 찍습니다. BNB죠. 자, 거래소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그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얹혀져 있죠. 매우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자, 그래서 BNB가 여타 경쟁자들, XRP, 솔라나, 카르다노, 라이트코인들 다 제치고 코인 시총이 지금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이죠. 자, 두 번째 제가 좋게 보고 많이 들고 있는 코인은 EVM과 호환이 되는 체인이다. EVM은 그냥 이더리움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과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호환되는 체인. 자, 그리고 특정 코인 언급을 하죠. 저는 폴리곤, 오타입니다. 자, 폴리곤의 빅팬. 지금 매틱이라고 하지만 또 이제 티커가 바뀐다고 하죠. 자, 레딧, 스타벅스, 나이키. 이건 NFL은 미식 축구죠. 디즈니 등 거대한 기업들과 수많은 제휴를 맺었고 이더리움의 기존 단점, 속도가 느리고 사용료가 비싼 것을 아주 크게 보완을 했죠.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자, 세 번째 코인은 아발란체를 꼽네요. 아발란체 역시도 EVM, 이게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인데 이더리움 생각하시면 돼요.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고요.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아발란체 위에 얹혀지고 있다.
자, EVM 포함된다는 것의 의미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이 있고 바이낸스 체인 있죠. 아비트럼, 폴리곤, 아발란체, 옵티미즘, 팬텀, 크로노스. 자, 이런 것들이 EVM, 이더리움 컴퓨팅 엔진과 상호 호환이 된다. 자, 이것들이 호환이 된다는 의미는 자, 제가 저런 어떤 개별 체인들이 블록체인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보다 이더리움과 호환이 됐을 때 거기에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더리움의 플랫폼 제왕의 위치가 지위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제가 지금 업비트 저 역시도 여기 지금 예치를 하고 이자를 이렇게 내 스테이킹 현황에서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매일 이제 4.7%, 뭐 5%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쌓아놓고 나중에 조금 이제 연세가 특히 있으신 분들은 알트코인 언젠가 오릅니다. 그때 잘 매도하셔서 또 나중에 폭락이 언젠가 또 오겠죠. 그때 좀 이더리움을 많이 매수하셨다가 업비트 같은데 예치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뭐 연금처럼 생활비처럼 이렇게 꺼내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